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스스로를 굽히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명도 변명도 없이 특정한 침해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냉정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칼 융이 말한 영적 성숙이 조용히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영혼이 더 이상 자신의 진화를 방해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스스로 심리적 면역 체계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윤기 말한 개별화의 여정에 발을 들여놓을 때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영적 가르침이 말하듯 모든 것에 더 관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적인 거부, 즉 내면의 레이더가 활성화되어 나의 진짜 자아를 위협하는 것들을 순식간에 감지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융은 평생 이 역설에 매료되었습니다. 왜 영적 성장은 더 큰 자비를 주면서도 동시에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명확하게 만드는가?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진짜 성숙은 끝없는 포용이 아니라 거룩한 분별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원리를 통해 성숙한 영혼이라면 더 이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10가지 명확한 기준을 탐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내적 경계들이며 참된 자아가 마침내 우리 내면 세계의 중심 자리에 오를 때 형성되는 필연적인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영혼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은 미묘한 에너지 침해입니다. 융은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을 타인에게 투사한다고 보았습니다. 내면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투사를 통해 타인의 심리 공간을 독성으로 오염시키게 됩니다. 당신도 경험해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에 들어서자마자 말 한마디 듣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기운이 확 빠져나가는 느낌. 그 이유는 누군가가 무심코 흩뿌려둔 보이지 않는 정서적 잔해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런 에너지의 차이를 구분하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처리되지 않은 그림자 에너지를 떠넘기려는 순간 그들의 몸은 즉시 그것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예민함도 과민함도 아닙니다. 윤기 말한 초월 기능이 깨어나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결합하며 지혜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기능이 깨어나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필요를 빙자한 에너지 흡혈. 도움을 요청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감정 쓰레기통을 찾는 행동, 취약함을 이용한 조종적 접근. 당신은 진짜 취약함과 타인을 이용하려는 계산된 무력함의 차이를 즉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누군가가 처리하지 않은 심리적 혼란을 내 에너지장에 쏟아붓도록 허용하는 것은 따뜻함도 선함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들의 무의식을 강화시키고 당신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일 뿐입니다. 이 경계는 이기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결국 자신의 그림자를 직접 마주해야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깊은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혼란을 대신 흡수하지 않기 시작할 때 특별한 영적 연금술이 일어납니다. 융의 뜻처럼 심리는 본래 균형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에 당신이 타인의 감정 저장소 역할을 멈추면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신성한 결합이 일어날 공간이 열립니다. 그때 당신의 에너지창은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정서적 기생자 대신 진짜 진리를 찾는 이들이 당신의 존재로 끌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은 조종적인 감정극입니다. 융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가면을 타인을 조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성숙한 영혼은 이것을 순식간에 간파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연결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과장해 연출하는 감정적 공연의 무대로 만들어버립니다. 목적은 위로가 아니라 당신을 구원자 역할로 끌어들이려는 조종입니다. 내면 작업을 충분히 한 사람에게는 진짜 고통과 가짜 고통의 차이가 너무도 선명합니다. 진짜 고통은 조용합니다. 그 안에는 꾸밈 없는 진실이 있고 그저 존재의 증언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조종적 고통은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특정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항상 당신이 무언가를 고쳐줘야 한다는 죄책감을 심어 넣으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냉혹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극에 참여하는 것은 그 누구의 치유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무의식의 악순환을 더 깊게 강화할 뿐이라는 것을. 융은 이런 조종적 감정 패턴이 종종 영원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심리적 성장을 회피하고 책임을 거부하는 내면의 아이가 타인을 조종함으로써 자신의 미성숙을 유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패턴을 스스로 극복한 이후에는 타인 안에서 이 현상을 볼 때 거의 참기 어려워집니다. 마치 스스로 열린 감옥문 앞에서 탈출을 거부하고 철창 안에 머물겠다고 선택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처럼 답답해집니다. 당신의 영혼은 압니다. 의지를 잃은 이들을 억지로 구하려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더 깊이 자기 감옥 속으로 밀어넣을 뿐이라는 것을. 세 번째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진짜 자아를 희생하라는 기대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본성을 배신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고. 당신이 개별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자신의 본질을 알아버린 이상 모른 척하며 살 수 없습니다. 빛을 줄이라고, 작아지라고, 당신의 성장이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받는 순간 그 압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것은 종종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의 확장이 과거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가족들은 당신에게 예전처럼 행동하라고 그들이 익숙해하던 패턴으로 돌아오라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은 한때 시스템을 안정시켰지만 지금의 당신에게는 깨어난 의식의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친구들은 당신의 새로운 경계에 불편해하거나 피상적인 대화보다 깊은 대화를 원한다는 사실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런 압력은 강렬합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기대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압박. 조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집단주의 문화. 나이 든 사람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위계적 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영혼은 압니다. 외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진짜 본성을 배신하는 것은 영적 자살이라는 것을. 타인을 실망시키는 고통보다 자기 영혼을 실망시키는 고통이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융기 말한 의식적 이상과 진짜 자아의 표현이 하나 되는 내적 결혼이 이루어지고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을 조각낼 수 없게 됩니다.
그 순간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융기 말한 심리적 개인, 집단적 의식이 아닌 자기 의식에 기반한 존재. 당신은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떤 사회적 만남은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던 대화들이 이제는 공허하고 지쳐버린다는 것을. 이것은 우월감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영혼이 섬세한 조화를 들을 수 있는 음악가처럼 더 정교해졌을 뿐입니다. 다른 이들은 아직 들을 수 없는 미묘한 진동을 감지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죠. 네 번째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은 체계적인 평가절하입니다.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려는 미묘한 시도들,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말들. 윤근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이나 진정성이 그들에게 위협이 될 때, 그들은 종종 자신이 상처받은 나르시시즘을 방어하기 위해 작은 칼날 같은 언행을 사용한다고. 그 작은 상처들이 당신의 정체감을 깎아내리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심 없는 칭찬, 관심인 척 포장된 미묘한 비판, 당신의 성취를 반복적으로 축소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패턴은 더욱 교묘하게 드러납니다.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성공을 스스로 깎아내리길 강요하는 문화. 눈에 띄면 안 된다는 못이 나오면 망치로 친다는 속담처럼 튀는 행동을 억압하는 분위기. 나이나 직급으로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방어가 아니라 내적 확신으로 이 모든 것에 면역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진짜 자아와 단단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이런 외부의 시도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런 행동들이 상대의 불안과 상처에서 온 투사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당신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건설적 피드백과 파괴적 비난을 본능적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건설적 피드백은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며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파괴적 비난은 당신의 영혼을 깎으려 하며 비판자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나 당신의 성장에 대한 질투에서 나오곤 합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작게 만들려 한다면 당신은 소리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개별화 과정에서 깨어나는 내면의 수호자. 당신의 의식이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당신의 심리적 안녕을 위협하는 것을 먼저 감지하는 존재. 이 본능은 정교한 조기 경보 시스템처럼 작동하며 누군가가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 하는 사람일 때 몸 전체가 미묘한 경고를 보내옵니다. 그때 육체의 지혜는 당신을 조용히 보호하며 말합니다. 당신의 빛을 축하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빛을 약하게 만들려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라고. 다섯 번째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신의 신성한 경계가 침범되는 순간입니다. 융은 심리적 공간이 물리적 공간만큼이나 현실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했으며, 그것은 보호와 존중을 요구하는 성격과도 같습니다. 성숙한 영혼은 경계가 두려움으로 쌓은 벽이 아니라 내면의 발달을 지키는 신성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누군가가 이 경계를 반복적으로 밀어붙이고 당신의 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당신이 자신의 기준을 지키려 할 때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기 시작하면 당신의 전체 존재가 즉시 저항합니다. 그들은 아직 끝난 말이 아니다라는 듯 당신의 아니오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당신의 이유를 캐묻고는 그 이유를 다시 논쟁거리로 삼으려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하죠. 가족이 먼저 아냐.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사이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런 문장들은 모두 당신의 건강한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감정적 조작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경계를 세우는 것은 특히 어렵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는 아빠, 가족이나 선배의 요구를 거절하면 인정머리 없다는 비난, 개인의 사생활이나 선택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러한 패턴을 보면 즉시 알아챕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낮은 발달 단계, 즉 외부의 인정이 내적 진실보다 더 중요한 단계로 끌어내리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늘어놓지 않아도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는 자유는 개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선물입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설명 없이도 그저 존중합니다. 반대로 그 경계를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사람은 당신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으며 당신의 성장을 위한 공간이 아닌 자신에게 편리한 접근성만을 원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융근 영혼이 침범과 위협을 스스로 감지하는 지혜를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면역체계가 낯선 침입자를 감지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반복적으로 시험할 때 당신의 내면 안내 시스템은 일종의 영적 항체를 활성화하여 그들이 당신의 신성한 공간으로 침투하려는 시도를 세포 수준에서 거부하도록 만듭니다. 이 반응은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의식이 자기 소멸을 막기 위해 스스로 발전시킨 유기적 방어입니다. 여섯 번째로, 더 이상 참아낼 수 없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 투사를 떠안는 쓰레기통으로 사용되는 상황입니다. 융의 그림자 투사 개념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정하지 못한 부분을 타인에게 덮어씌우고 그 부분을 공격하거나 조종함으로써 자신의 어둠을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끊임없이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 성질을 보려고 한다면 성숙한 영혼은 그 즉시 이 역동을 알아챕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미인정된 이기심을 당신의 건강한 자기 보호에 투사한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적 혼란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으려 하면 당신을 차갑다고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 조작을 보지 못한 채 당신에게 그 그림자를 투사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패턴은 흔히 나타납니다. 상사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하 직원에게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타인에게 책임감 없다고 비난하고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부하들을 더 강하게 통제하려 듭니다. 이런 투사들은 당신의 내면 경험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즉시 영적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깨어있는 의식은 이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투사를 흡수하지 않고 그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능력은 영적 성숙에서 필수적인 기술이 됩니다. 당신은 말없이 이렇게 선언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때로는 그저 그 투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 일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공간을 넓게 두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심리적 재료를 스스로 다루도록 기다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곱 번째로, 견딜 수 없는 것은 당신이 반복되는 감정적 드라마에 참여하리라고 기대하는 그 분위기입니다. 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그가 콤플렉스라고 부른 것, 즉 스스로 움직이며 끝없이 같은 주제를 반복하는 심리적 패턴에 갇힌다고 말했습니다. 내면의 작업을 끝마친 당신은 이제 이러한 패턴을 다른 사람들 안에서 보더라도
더 이상 구원자도 추격자도 피해자도 되려는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나 조용히 관찰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몇 달에 한 번씩 늘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친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황이 바뀐 것 같아도 핵심에 흐르는 주제는 언제나 같습니다. 그들은 연애 관계를 바꾸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또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지만 내면의 동일한 역동성은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언제나 같은 감정적 지지를 제공해 주길 기대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은 두드러집니다. 늘 같은 방식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부모, 반복해서 같은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형제자매, 끝없이 같은 불평을 늘어놓으며 변화는 거부하는 친척. 성숙한 영혼은 이 순환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이 패턴에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참여하지 않고 관찰하는 지혜는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대에게도 가장 깊은 연민이 됩니다. 당신이 드라마에서 에너지를 거두어 올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패턴과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건강한 경계를 버림이나 배신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무의식적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8번째로 견딜 수 없는 것은 만성적인 거짓됨과 얕음입니다. 윤근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만으로 살아가는 삶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썼습니다. 진정한 내면과 연결되지 못한 채 오직 보이는 나로만 존재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당신의 영혼은 마치 공허한 홀로그램과 대화하는 듯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언제나 페르소나와 페르소나의 대화로 흘러갑니다. 겉으로는 말이 오가지만 그 누구도 실제로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사회적 예의나 경력 이야기나 타인에 대한 가벼운 소문 수준에서 머물 뿐 진짜 인간 경험의 깊이는 결코 닿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얕은 교류는 특히 만연합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대화,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는 문화, 겉으로는 화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경계하는 관계들, 진정한 연결의 풍요로움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에게 이런 얕은 교류는 영적 굶주림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자리에서 위선적인 사회적 연기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것은 거만함이 아니라 감각이 정교해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이제 진짜를 향해 섬세하게 조율되어 있으며 가짜를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영향 없는 상호작용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장인이 조각한 작품에서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 역시 영혼의 품질을 알아봅니다. 융은 이것을 식별하는 의식의 발달이라 불렀습니다. 영혼이 무엇이 성장을 돕고 무엇이 단지 시간을 채울 뿐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회적 의무감만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진정한 만남이 없는 모임은 오히려 고립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9번째로 견딜 수 없는 것은 평범함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융의 개별화 과정에는 초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의식을 끊임없이 더 큰 통합과 더 깊은 가능성의 표현으로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 이 기능이 깨어난 사람에게 자신의 진짜 역량보다 작은 삶에 머무르는 것은 영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에고의 완벽주의가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이 자연스럽게 탁월함을 삶으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재능을 존중하지 않는 직장, 상호 성장 없는 관계, 깊이와 진정성을 허용하지 않는 환경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평범함에 안주하라는 압력은 강력합니다. 무난하게 살라는 조언, 튀지 말고 남들처럼 살라는 충고, 안정적인 길을 포기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을 무모함으로 치부하는 시선. 하지만 익숙함 속에 안락한 평범함보다 알 수 없는 확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진짜로 느껴집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제 예측 가능해서 안전해 보였던 공간에서 오히려 숨막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들이 당신의 진짜 본질을 담기에는 너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것은 까다로워지기 위함이 아니라 윤기말한 자기, 전체성의 원형이 당신의 유일무이한 삶을 통해 완전히 표현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내면의 힘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 당신의 잠재력을 축소시키는 선택은 더 이상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배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영적 진화를 스스로 배신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모든 변화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깊고 가장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일 것입니다. 윤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한번 확장된 의식은 새로운 차원의 자각을 포함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결코 초기 단계로 진정성 있게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자신에 대해, 타인에 대해, 그리고 현실의 본질에 대해 얻게 된 깨달음은 당신의 영혼과 심리 구조 깊숙이 새겨져 영구적인 일부가 됩니다. 이미 이해한 것을 모르는 척하는 순간 그것은 곧 자기 폭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가족의 무의식적 기대에 맞춰 특정 역할을 억지로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영혼이 깨어난 이후에는 겉만 번지르한 성취가 더 이상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안에서 그리고 타인에게서 드러나는 패턴을 이미 알아버렸다면 그것을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확장된 마음은 다시 줄어들 수 없고 한번 열린 눈은 다시 감길 수 없습니다. 개별화가 드러내준 삶의 깊은 연결성을 다시 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어나는 내적 온전함은 딱딱한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유연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당신이나 아직 비슷한 여정을 걷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성장과 영적 진실을 배신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자신의 영혼을 둘로 쪼개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서 스스로를 갈라놓는 고통의 분열. 한국 사회에서 이런 내적 분열을 느끼는 사람들은 특히 많습니다. 집에서는 효자 효녀로, 직장에서는 순종적인 직원으로, 사회에서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다 정작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지만 일단 깨어난 이후에는 이런 분열된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 윤기직감했지만 완전히 언어로 다 담지 못했던
영적 성숙의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은 영적 교만 때문도 타인에 대한 판단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마침내 우리 안에 신성한 것을 지킬 만큼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경계는 세상을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 영혼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신성한 그릇이 됩니다. 이 과정에는 일종의 신성한 수학, 융기동시성과 의미 있는 우연에서 보았던 우주의 정밀한 조율이 작용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짜 본성과 조화를 이루고 영적 진실을 타협하지 않기 시작하면 삶은 그와 같은 진동을 가진 경험과 사람들을 당신에게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주가 음표처럼 울리는 당신의 진정성에 맞춰 당신을 지지하는 만남과 기회를 조용히 배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에너지적 침해를 더 이상 참지 않을 때 그 빈자리에 진짜 친밀함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조작적 연극을 거부할 때 그 자리는 진짜 취약함과 진정성이 차지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인정보다 자기 진실을 더 우선할 때 그 순간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들 자신의 영혼을 따를 용기를 허락하게 됩니다. 영적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세우는 모든 경계는 결국 타인이 당신을 더 깊은 차원에서 만날 수 있게 하는 신성한 초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고요함은 비어있는 침묵이 아니라 깊은 존재감으로 가득 찬 충만한 침묵입니다. 당신은 점점 변명할 필요가 없어지고 당신의 삶 자체가 말없는 가르침이 됩니다. 무의식적 패턴에 참여하지 않는 당신의 선택은 당신 주변뿐 아니라 훨씬 멀리까지 퍼져나가며 새로운 인간적 가능성의 물결을 만듭니다. 융의 뜻처럼 개별화된 인간은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인류 의식 전체의 진화를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성장의 배신을 거부할 때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장을 강화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시작된 경계는 언제나 더 진짜 관계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를 선택하는 매 순간 당신은 인류 전체의 치유에 기여합니다. 이 길은 완벽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영적으로 우월해지는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너무도 완전하게 진짜 나 자신이 됨으로써 더 이상 어떤 연기도 할 수 없게 되는 길입니다. 진짜 내면을 존중하는 만큼 내적 성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지키게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진짜 헌신은 끝없는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한 표현을 지키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는 길입니다. 개별화의 여정은 결국 융기 말한 자기의 실현으로 이어집니다. 이 중심은 우리 각자의 독특한 본질과 모든 인간 경험을 관통하는 보편적 질서를 동시에 연결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면 용인과 비용인은 서로 대립이 아니라 삶을 살리는 것과 삶을 약화시키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의 두 얼굴일 뿐입니다. 이 10가지 패턴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된 실타래가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융은 진정성을 단순한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심리적 건강의 필수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성에서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신경증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정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치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진정성을 지키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라고 배웁니다. 나의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살피라고 훈련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부모가 원하는 것, 사회가 기대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배웁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며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집단적 무의식에 삼켜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고유한 의식이 집단의 무의식적 기대와 패턴 속에 묻혀버린 상태. 이 상태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우리라는 집단만 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개인들이 자신의 영혼을 억압하며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별화의 과정이 시작되면 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가족 모임에서 예전처럼 웃고 떠들지만 마음 한구석이 공허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친구들과 만나 겉으로는 즐거운 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불편함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위기라고 불렀지만 사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진짜 자아가 깨어나려는 신호입니다. 억압되었던 영혼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것이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렵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라고. 그래서 성숙한 영혼들은 용기를 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원하지 않는 모임에 가지 않기로 합니다. 부당한 요구에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당신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죽음과 재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과정.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의 형태를 완전히 해체해야 하듯이 우리도 진정한 자아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가짜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융은 강조했습니다. 개별화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아직 이 여정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영혼은 각자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 깨어나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깨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생에서 깨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의 길을 성실히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 됩니다. 당신이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영혼도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특별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그림자 통합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되는 이 10가지 패턴들은 사실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참을 수 없는 것들은
종종 우리가 과거에 했거나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에너지 침해를 참을 수 없다면 당신도 과거에 누군가의 에너지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종적 감정극을 견딜 수 없다면 당신도 어쩌면 미묘한 방식으로 타인을 조종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자기인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라고. 그래서 성숙한 영혼은 타인을 향한 거부감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습니다. 왜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가? 혹시 내 안에도 비슷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건강한 경계와 그림자 투사를 구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모든 불편함이 그림자 투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로 타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우리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자기 성찰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먼저 내 안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이것에 과잉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건드려진 것은 아닌가? 하지만 충분히 성찰한 후에도 여전히 그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진짜 경계 침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융의 개별화 과정은 결코 고립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연결로 가는 길입니다. 가짜 자아로는 가짜 관계만 만들어집니다. 진짜 자아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당신이 가면을 벗고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때 다른 사람들도 가면을 벗을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이 취약함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취약함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진정한 연결은 특별히 귀중합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각자 자기 방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거칠에 대화만 오갑니다. 이런 외로움이 우울증과 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기를 내어 진정성 있게 살기 시작하면 이 외로움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진정성에 공명하는 사람들, 깊이 있는 관계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소수의 진정한 관계가 수십 개의 피상적 관계보다 훨씬 더 당신을 채워줍니다. 융은 또한 중년기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썼습니다. 그는 인생의 전반부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내면 세계를 탐험하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하고 인정받고 자리를 잡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다른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부인가?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이 이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건강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한국의 중년들이 이런 위기를 경험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공허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무언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융은 이것을 인생의 정오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 이 시기를 잘 통과하면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성숙과 신성한 경계의 여정을 여기서 마무리하며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당신 자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선택하지 않게 되는 길입니다. 영혼을 침해하는 것을 참지 않을 때 당신은 마침내 영혼을 존중해 주는 것을 위해 공간을 열어줍니다. 무의식적 패턴에서 한 걸음 물러설 때 그 자리는 의식적 연결에게 열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마치 사랑하는 아이를 보호하듯 지킬 때 그 성장은 당신의 삶뿐 아니라 이 세계 전체의 치유에도 기여합니다. 당신의 개별화 과정에서 어떤 경계가 자연스럽게 세워졌나요? 어떤 패턴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나요? 당신의 통찰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성숙한 영성을 함께 이해하는 데 큰 기여가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지키며 살아갈 때 당신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윤기 꿈꾸었던 진정한 개별화,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걸으면서도 동시에 인류 전체의 의식을 높이는 삶입니다.